이번에 소개할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 남편과 아내가 소개팅에서 첫눈에 반해서 교제하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와 사돈 앞에서 아들 신혼집으로 주려고 사돈 40평대 아파트가 있다. 이렇게 결혼하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겠다. 와. 친정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혼수를 정성껏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상견례가 마무리됐습니다. 결혼식까지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이 됐죠.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이 신혼집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왜? 아내는 남편에게 빨리 물어보라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역정을 내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아내가 왜 이러시지 이상하다 하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결혼 이후에 시어머니가 1억 원 담보대출을 받은 겁니다. 아내가 시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왜 내 부동산을 네가 등기부등본을 떼보냐면서 욕설을 하고요. 아내를 막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우. 이 당황한 아내는 이제 이 상황을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 막 부모님을 이제 비난하면서 아내 편을 들었죠. 이렇게 남편이 연락을 끊고 지내자 시부모는 더 격분을 해서 아내의 직장까지 찾아서 며느리 누구누구 아들과 사이를 갈라놓은 폐륜녀 이런 피켓을 들고 좀 그렇다. 시위를 벌이고요. 몇 달간 이런 이제 수모를 겪은 아내는 더 이상 이제 시부모님을 감당할 수 없겠다. 그렇다고 너가 부모와 천륜을 끊게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이혼하자라고 말을 하며 집을 나왔습니다. 슬프다. 그리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죠. 그 이제 이혼 소송을 받고는 너무 슬퍼서 이제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 이제 부모님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 소송에서 부모님한테 설득이 된 건지 아내가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여겼는지 이제 부모와 한편이 되어서 진흙탕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이좋던 이 젊은 부부는 파탄에 이르게 된 거죠. 이 사건은 시부모의 거짓말, 폭언, 폭행, 명예훼손적 행위가 이들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케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 간의 문제가 아닌 시대가의 갈등 때문에 이혼까지 가게 된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죠. 우리가 결혼을 해서 독립한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때부터는 부모가 아닌 배우자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결혼시킨 부모는 품 안의 자식일 때처럼 자녀의 가정을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독립한 한 가정으로 인정하고 심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한 걸음 물러나야 합니다. 중혼적 사실혼과 중혼죄라는 부분입니다. 중혼이 뭘까요? 처음 들어봤는데. 이 중혼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낯설게 들리실 텐데요. 먼저 이 사실혼이라는 것은 이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생활을 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중혼적 사실혼이라는 거 하는 것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또다시 사실혼을 하는 경우로 말합니다. 불륜이네요. 불륜의 범위를 넘어서서 부부관계를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두 집 살림을 하는 겁니다. 네. 사실 뭐 그런 상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도 가정법원 오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우리 가정에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많은 줄 몰랐어요. 많다고요? 예. 그럼 어떻게 물리적으로 그게 되나? 예. 시간이 되나, 시간이? 제가 그 대표적인 사실혼 사건을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남편과 아내는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이남 일녀 자녀를 두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잦은 늦은 귀가를 하고 음주 외박으로 부부 갈등이 있었죠. 그러던 중에 남편은 혼인기간 20년 차 때에 A라는 여성을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이 여성과 교제를 하면서 이제 자녀도 한 명 낳았고요.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아내가 이제 남편의 의도를 알게 되면서 부부 사이가 더욱 나빠지게 되었고요. 남편은 이제 명의퇴직을 한 이후에 집을 나와서 A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입니다. 남편은 이제 아내와 별거 중이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생활비와 자녀들 학비를 부담을 했고요. 방이 질문 있네. 그러던 중에 이제 남편이 신장 투석을 받게 되는 등 이제 건강이 좀 나빠졌어요. 그래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신장 이식을 좀 해줄 수 있겠냐. 와.
해줘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거절을 당했죠. 이런 일로 이제 남편은 아내와 이제 혼인 관계를 끝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후에 아내에게 생활비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참. 치사하다. 치사하죠. 아니 뭐 본인이 지금까지 한 행동이 있는데 그 양육비를 끊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남편은 이제 현재 동거 중인 A와의 사이에 중학생 자녀가 있고, 그리고 병든 나를 보살펴주는 것은 지금 나와 살고 있는 이 A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아내와의 법률상 혼인 관계는 유지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 아내는 남편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인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이혼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저는 그 어머니의 편을 더 들었을 것 같아요. 나도.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네네. 왜냐면 양육비 줄 때까지 이거를 늘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기각되고 계속 양육비를 지급해라. 이렇게 판결이 났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현재는 지금 아저씨께서 이 새로운 가정에서 지금 어찌됐건 아프신 몸인데 다 지금 보조를 받고 병수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집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와 이럴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남편의 이혼 소송은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기각이 됐습니다. 이 사례처럼 중원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그 법률상 배우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혼을 부동의하는 경우, 끝까지 이 사건처럼 이혼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혼을 동의하게 되면 이제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혼을 동의를 해주든 동의를 해주지 않든 이 중원적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남편들이 생활비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이 너무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때 이제 아내들이 할 수 있는, 법률상 관계에 있는 아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양료 청구를 할 수는 있어요. 법률상 배운 남편이니까 부양료를 달라. 네네네. 그리고 A 여성에 대한 위자료 소송. 그게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돈을 받아야 되는 문제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소송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요. 이 남편은 자기 A와의 사이의 자녀한테 재산을 증여해버립니다. 아우. 그리고 법률상처와 자녀가 살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버립니다. 자기 명의로 돼 있으니까요. 실제 사건에서 길바닥에 나앉은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상 본처가요, 그죠? 본처 자식이. 본처도 자식인데. 자기 자식인데. 너무나 좀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들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죠. 저희 가정법원 판사들이 중원죄 도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원죄는 어떤 것이냐면요. 중원자에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가정법원 판사들이 독창적으로 고안해낸 제도는 아니고요. 지금 미국, 영국 선진국가들은 다 중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런 중원죄 처벌 규정이 있다면은 이제 법적 아내와 자녀들에게 닥칠 그런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초반에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형사처벌이니까요. 의미 있는 법조항이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논문에서 발표를 하면서 중원죄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